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앞두고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선에서 양국을 모두 굳건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또 동시에 인질 석방 문제 그리고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 최소화라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정파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정권이 어떤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우려하는 건 그것이죠. 이것이 너무 전쟁이 확전이 돼서 너무 전쟁이 심각해져서 이제 민간인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 전쟁이 너무 커져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제5차 중동 정쟁으로 펴지게 돼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시간을 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인질 석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질을 석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아직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면전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두고 보다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어떤 화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그리고 이집트라든지 카타르들의 어떤 중재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고 어느 정도 그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을 좀 줄이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이스라엘이 받은 피해가 크고 그리고 대응의 수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이제 미국도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인질 석방 문제 등에 필요한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지상군 투입 움직임을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제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 일각에서 미국의 중재 외교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미국의 적극적 노력 때문에 현재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좀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쨌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고민이 크고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을 막고 휴전을 하자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민간인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가 주목하고 있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민간인의 피해가 심각한지 그리고 가자 지구의 상황이 심각한지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도 굉장히 싸늘하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상전에 대한 연기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래서 또 시간을 좀 벌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집트나 카타르 주변 지역국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제3자를 통한 협상을 빨리 해서 휴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란에 강한 경고를 하면서 헤즈볼라라든지 여타 어떤 무장 정파들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형국이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이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확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좀 방어 태세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현재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정말 20년 동안 고생하고서 어렵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동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미국 여론이라든지 미국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력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두 개의 항모 전단을 급파하고 그다음에 어떤 미군들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사드 부대도 더 배치를 하고 이런 형국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뭐냐면 미국이 참전을 꺼리면서도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질로 잡히는 미국민이 살해가 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 민간인들이 뭐 피살이 되거나 어떤 사망하는 부상을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은 미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주변국들의 공격에 의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어서 어떤 동맹국인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왔을 때는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두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그 하마스라든지 주변의 무장정파에 무기가 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모전단이 배치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추가적인 무기 공급이라든지 연료 공급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억제 역할을 하는 미군의 역할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보다 더 확전이 돼 가지고 미국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군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가자지구 지상전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전선을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쪽을 다 이제 완벽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중 전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쪽에 더 이제 힘이 쏠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이 그 두 지역에 대해서 두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예. 답은 나오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그 동유럽에 있고 러시아의 어떤 서지를 막는 굉장히 전초 기지긴 하지만 동맹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켜야지만 될 만큼의 전략적 요충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군사적 지원을 하지만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동맹을 통해 가지고 동맹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반면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동 지역의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점을 잃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미국은 대중동 정책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 그러한 어떤 급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또한 그 국내 정치적으로 유태인들이 미국 정가나 재계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국 정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두 지역 국가 중에 어느 국가를 먼저 지원해야 되냐 이런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고요. 예.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 직접 접촉하는 식의 이제 중재 외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이란의 확전 개입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지금 미국이 이란과 직접적으로 접촉했다라는
않은 것만으로도 좀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것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가장 꺼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이 이제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쟁에 서서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가게 된다면 이것은 제5차 중동 정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란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란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를 인해서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또 전쟁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예. 막대한 국부와 국력을 투사하게 된다면 이란 국민들의 어떤 불만과 어려움은 굉장히 배가가 될 거고요. 반면에 또 어떤 그 시아파의 수장으로서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란으로서도 뭔가 뭐랄까요? 체면을 살리면서 이와 더불어서 간접적으로만 개입하면서 자신의 실리를 챙기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참전을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그 자기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뭔가 체면치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란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국내적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내적 대외적인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 어떤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나라가 나선다면 전황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 전쟁을 두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유럽연합 모두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제각각 좀 다른 이제 의견과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그 말씀해주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 국가들이 갖고 있는 중동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질의 석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서 확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프랑스가 이 중동 지역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란과의 확전을 막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어디에 있다?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이고 미국과 서방, 프랑스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과 어떤 이란 그리고 하마스의 어떤 그 확전,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을 막는데 프랑스는 중심하면 그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 편을 들면서 미국이 너무 개입해가지고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서 미국을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들, 아랍 국가들 끌어안는 그러한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중 경쟁과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갖는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내 주민들의 그러한 그 아픔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을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중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그리고 나아가서 한중 정상회의로 이 청신호가 이 훈풍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11월에 개최되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 26일에 왕이 외무부장이 이제 그 워싱턴을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의제 등을 조율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그
그 만남, 정상 간의 만남을 저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과거의 어떤 정찰 풍선 문제라든지 이러한 양국의 외교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터지지 않으면 이번 그 11월에 미중 정상이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자체가 성과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그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양국의 관계 급격히 악화돼서 전면전으로 어떤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한 라인, 소통 라인을 구성하는데 이번에 만남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어떤 경제라든지 기술, 다른 군사안보 부분에서 양국이 갖고 있는 핵심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자국이 갖고 있는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중 경쟁이 계속 심화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중국도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미 그다음에 한중 그다음에 그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어떤 그 양국 간의 관계, 삼국 간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너무 미국 측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예. 그러한 움직임을 외교적으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